자, 이번 시간에는 13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웹표준 헤더 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먼저 스텝 1번 익스퍼트 CSS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접근성 관련된 헤더와 그리고 베이직 헤더라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텝 1번의 베이직 헤더 부분에서요, 여기 시작 파일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헤더 작성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은 먼저 헤더 부분을 마크업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더 샵이라고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라고 만들면 그러면 헤더 마크업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영역과 그리고 오른쪽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헤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div의 헤더 레프트, 헤더가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그런 상단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SNS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링크 구간으로 지금처럼 SNS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저희가 로고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로고라는 텍스트, 원래 A가 있어야 되는데 H1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만 잡아 볼게요. utils 잡았고요. 그 다음에 A utils, 자,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왼쪽에 있는 구간은 요건 이제 왼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기본적인 CSS는 다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 구간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지금처럼 헤더 구간을 잡았고요. 자, 먼저 샵 헤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자, 플렉스를 잡게 되면 일단은 이제 공간이 잡히겠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그러면 스페이스 between, 양측으로 정렬되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고요. 상단에 마진 0 오토, 중간에 정렬되어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위드는 1000픽셀로 만들어 놨고요. 하이트는 8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D3, DC 뭐 이런 식으로 미색으로 넣었고요. 자, 넣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뭐 필요 없지만 일단은 패딩 공간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패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10픽셀에 0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이트가 100이 되겠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그런 상단 부분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그러면 여기 자, 왼쪽에 자, 두 개에 대한 영역들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건 div가 있으니까 div 영역으로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헤더 덩어리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배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div가 또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더 레프트라고 하겠습니다. 레프트로 정렬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플렉스고요. 그 다음에 갭은 10 정도, 이렇게. 자, 배치 원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웹표준에 맞춰서 배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두 개가 정렬되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높이가 80이 되어 있는 덩어리고요. 자, 안쪽에 헤더에 헤더 레프트, 자, 로고 A 디자인을 잡아줬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블락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아실 게, 자, 여기에 플렉스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르죠. 요거는 덩어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블락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패딩 공간에 0에 20픽셀, 저는 디자인을 동일하게 잡을 거예요. 라인 하이트는 60픽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0.875 EM, 백그라운드 컬러
샵 92 A9 BD라는 컬러로 만들어서 약간 이제 진한 컬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로고가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틸도 똑같이 잡을게요. 안쪽에 있는 유틸 A도 똑같이 잡겠습니다. 요거 복제해서 유틸이라고 바꿀게요. 유틸. 자, 이렇게 바꾸시면 그러면은 동일하게 두 개가 잡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로고와 유틸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SNS A도 동일하게 잡겠습니다. 디자인은 하단에 있는 디자인은 동일하게 잡고요. 그래서 지금 SNS A 덩어리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블락을 안 잡으면 여기 있는 디자인을 요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블락을 안 잡으면요, 그러면 덩어리가 안 잡힙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잡으실 게 여기 안에서 만약에 블락을 껐다고 칠게요. 이렇게 끄시면 그러면은 이게 부피감이 안 나온다는 거죠. 부피감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블락을 치면 그러면 공간 여백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지금 SNS 부분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어떤 레이아웃을 좀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아웃을 좀 배치해 볼게요. 완성된 자료를 좀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유틸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자, 요런 레이아웃은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배치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배치 방법을 여기 관련된 예제로 좀 바꿔보면, 자, 요번에는 이제 반대로 배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고는 단독으로 배치하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헤더 라이트라고 했습니다. 라이트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넣어준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몇 개 CSS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배치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묶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묶어줘야 그래야지만 배치가 됩니다. 물론 CSS도 변경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마크업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고와 그리고 헤더 라이트라는 부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헤더 부분은 변경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로고가 여기 변경이 돼야겠죠. 로고는 이제 단독으로 있으니까. 자, 로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로고의 A로 변경을 합시다. 자, 변경을 하시면 왼쪽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라이트. 자, 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라이트의 유틸 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CSS를 정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SNS가 단독 SNS가 아니고 헤더 라이트의 SNS A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만 좀 바꿔보시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배치를 지금 마크업을 변경하지 않고요, 여기서 유틸의 마진 레프트를 잡으시면 정상적인 레이아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은 로고가 중간에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로고가 중간으로 가 있을 때 레이아웃을 그대로 잡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로고를 중간으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로고를 잡아주는 방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고를 잡게 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디자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SNS A 잡고요. 자, 그냥 이렇게 중간에 배치하게 만드는 거죠. 로고를 마크업상으로 중간에 배치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 A도 그대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고 A도 동일하죠. 이런 덩어리는 없고요. 자, 잡으시고 그냥 이대로 배치하시면, 그냥 A만 쭉 따라서 배치하시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든 건데, 그죠? 자, 그러면 배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중간에 배치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마크업이 바뀐 거죠.
마크업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에 기능들을 지금처럼 로고를요 이렇게 배치해 보는 거죠. 이렇게 배치해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로고 util SNS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되시면 그러면은 당연히 로고가 중간에 가 있는 타입이 아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한 이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배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플렉스가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오더를 줄 수가 있죠. 오더를 지정해서요. 자, 순서를 여기서는 저희가 배치할 때 2번으로 배치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util 덩어리에서 util은 몇 번이죠? 저 완성된 자료를 보니까 util은 왼쪽에 돼 있네요. 그럼 util은 오더가 1번이죠. 자, 이렇게 오더 내용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오더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NS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그러면은 오더 기능으로 3번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처럼 여기 기능들이요 util, 로고, SNS가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접근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이제 탭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로고, util, SNS 이렇게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응용으로 배치했고 요거를 앱솔루트로 배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치를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헤더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이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죠. 포지션을 잡아주고요. 포지션 지금처럼 릴레이티브 잡아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지 않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앱솔루트로 중앙에 잡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자, 오더라는 기법을 없앴고요. 요거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능들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능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 로고라는 부분은 앱솔루트로 중앙에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지션은 앱솔루트고요.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요건 이제 또 좀 어렵긴 하지만 레프트는 50% 배치했으면 이게 중간에 가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레이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트랜스레이트 x 마이너스 50% 이렇게 배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탑은 10픽셀 정도. 근데 간격이 안 떨어지니까 패딩 때문에 자, 이렇게 잡으시면 결과는 똑같지만 배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배치되는 그런 원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헤더가 배치되는 원리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요게 공간 여백에 꽉 채워지는 그런 색상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저희가 이너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디자인들을 잡을 때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앱솔루트 덩어리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솔루트 덩어리로 잡아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마크업을 이렇게 잡아줄 때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중간에 배치가 되는 마크업 순서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코딩하는 사람이 조금 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요번의 경우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겠는데요. 이걸 만드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색상이 칠해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너라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div 이너라는 구간을 만들었고요. 자, 이너라는 구간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넣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너라는 구간에서요 여기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 헤더라는 내용이 있고요. 헤더라는 구간은 일단은 여기서 1000이라는 구간이 잡혀 있지만 물론 지금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너라는 구간 때문에 이너라는 구간에서 이제 플렉스를 잡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헤더라는 부분에서요 이렇게 이너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영역을 모두 잡아주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런 모든 구간들을 지금 인어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인어에서. 그럼 얘는 이제 헤더 부분은 전체 색상 칠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박 사이징도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구간을 더 이너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너라는 구간을 만드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영역이 바깥쪽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1000픽셀에 대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크기를 조절해 보시면 1000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데스크탑을 보통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데스크탑은 위드를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위드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표현할 때 이 헤더라는 구간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표현하는 구간은 바로 윈도우의 크기만큼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버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서 민 위드를 지정합니다. 자, 민 위드라고 하게 되면 최소 크기를 가지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000픽셀이라는 크기를 가지면 여기에는 두 가지 기법 CSS가 있죠. 자, 예전에 이제 반응형에 썼던 방식들처럼 지금 민 위드라고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은 1000픽셀보다 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픽셀 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맥스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위드. 자, 맥스 위드라는 것은 1000픽셀 이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반응형 칠 때 이렇게 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미디어. 그래서 스크린 엔드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 1000픽셀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반응형에 대한 CSS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구간에서 CSS가 이렇게 열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예제로 저희가 5번 예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고가 양쪽에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고 데이터가 조금 마크업을 변경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좀 마크업을 변경해 볼게요. 이번에는 로고와 S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nav GMB라고 잡을게요. 자, 그래 놓고 UL 그 다음에 여기서 li a 영역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메뉴 1번 이런 식으로 잡아놨죠. 메뉴는 6개 정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6개.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자,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까 전에 배경색을 칠하는 방법과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는 헤더 부분은 동일하게 지금 민 위드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너 부분을 가보시게 되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로고와 SNS를 좌우측으로 띄우고요. 띄운다라는 것은 저기서 이제 레프트를 어떻게 가질까요? 0을 가지는 거죠. 0을 가져서 지금 공간을 띄우는 그런 방법으로 제작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공간을 띄운 겁니다. 그죠? 공간을 띄워 놓고 자,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util은 없습니다. 요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SNS가 있죠. 그러니까 헤더에 .sns도 포지션 앱솔루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0, 탑은 10픽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좌우측에 있는 그런 여기 로고와 그리고 요건 우리 거고요. 자, SNS 부분만 공중으로 띄워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은 지금 그 중간에 실제로 부피를 갖고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스태틱인 정보는 GMB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GMB를 편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샵 GMB라고 잡았고요. UL이라고 잡아주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잡은 거죠.
플렉스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잡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렉스로 잡힌 덩어리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플렉스로 잡힌 덩어리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잡아줄 때 여기 아까 전에 플렉스로 잡아준 덩어리를요, 여기서는 덩어리를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페이스 비트윈이 아니고 센터로 잡아준 거죠. 센터로 잡아주면 컨텐츠는 중간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컨텐츠는 중간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만 잡으면 되겠죠. A 덩어리. 근데 A 덩어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덩어리를 잡을 때 그 내용들이 뭐가 되죠? 여기서는 딱히 플렉스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LI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80이었습니다. 그죠? 높이는 80이었으니까 해당 내용들을 잡아보시면, 자, 근데 이제 80에서 부피감이 있으니까요, 60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게 왜 60이 되냐면 부피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부피를 갖고 있는데요, 80이죠? 근데 패딩을 10씩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60이 되는 거죠. 박스 사이징이 보더 박스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블락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딩 공간은 저기 0에 20픽셀 덩어리 내줬고요. 라인 하이트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피감을 내주는 거죠. 60픽셀, 폰트 사이즈 0.875em, 백그라운드 컬러 샵 92, 이런 식으로 컬러를 칠한 거죠. 이렇게 컬러를 칠하면,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가 여기 적용이 된 이런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배경색이 없는 게 낫겠네요. 백그라운드, 자, 요게 잘못 들어갔네요. 요게 A인데, 그죠? 요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덩어리를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좌우측에 있는 로고와 SNS가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링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웹표준 해당하는 헤더 부분 만드시는 거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접근성 관련된 그런 헤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